안녕하십니까. 구구TV 이여명입니다. 3월 13일입니다. 총선이 28일, 27일 남았습니다. 고구 여명도 27, 8일 남은 총선을 도화지같이 펴서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당이 누가 될 것인가가 안개수가 잡혔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민주당이 일당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오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다 공천이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습니다. 국힘이 남았어요. 국힘이 강남과 서초 한 두세 군데 남았죠. 강남, 서초, 그 다음에 TK. 그게 쉽게 말해서 국민 추천제를 받겠다고 지금 미적거리고 이번 주말에 발표한다 그러죠. 이번 주말에 발표하면은 총선 한 20일 남겨놓고 발표하는 건데, 그때 용액관과 금액관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박용진이 정봉주한테, 봉도사라는 거 양아치 새끼 정봉주한테 패배해서 마지막 비윤을 쳐내는 것을 비명행사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전라도의 송갑석, 걔도 뭐 어느 전남대인가 총학생회 출신이죠. 총학생회장 586, 걔도 날렸다. 그 다음에 접시꽃 당신 도종환이도 날렸다. 그 다음에 대우정권인가 그 사장 출신인 경제투은 이용우도 날렸다. 다 날려버렸다. 친문가 586을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비명 행사를 마치 펼치면서 비명 괴멸로 들어갔다. 다 예상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재명이란 생양아치 새끼가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아 그죠? 반명을 다 날렸죠. 그럼 이제 국힘으로 들어오면은 윤석열이란 건달에 있고, 한동훈이란 촉새가 있다. 다 날려버렸죠. 비윤들을 다 날려버렸죠. 그죠? 모두 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충성하면은 1년 정도로 서면은 공천 준다.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을 하면 다 날렸다. 그렇죠. 한쪽은 양아치가 요번에 공천 주도를 했고, 한쪽은 건달이 주도를 했다. 한쪽은 사악하게 지독한 놈이고, 한쪽은 멍청한 놈이다. 이게 보면요, 그 38 전당대회부터 이준석 쫓아내면서 그놈 쫓겨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야. 지금 보니까 38 전당대회부터 나경원을 밟아버리고 50명이 연판장을 돌렸죠. 나경원 나가. 왜 우리 윤석열 각하한테 덤벼들고 김기현 무수리한테 덤벼들어. 그 48명 50명 정도가 대부분 공천을 다 받았죠. 그게 더 창극이에요, 민주당보다. 그 다음에 안철수를 갖다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급박하고 초재선들이 안철수 몰아내기 운동을 했죠. 그들이 다 공천을 받았죠. 그 다음에 유승민은 100% 당원들로 가면서 그냥 당대표도 출마 못하게 하고 유승민계 하나 남은 유경준을 날려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1년 38 전당대회 때니까 지난 1년 전부터 또는 1년 6개월 전부터 윤석열은 사당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과 검찰의 권력으로 다 중지작업을 끝냈는데, 지금 국힘이 100% 친윤이 아니면 다 날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민주당은 이재명이랑 생양아치가 요번에 공천에서 물갈이를 했다. 그것만 다른 점이고, 공천 파동이 벌써 국힘은 1년 반 전부터 시작됐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한 달 정도 시작했는데, 근래의 일이 국민한테 더 각인이 되겠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똑같은 놈들이다. 이 전체적인 게 뭐냐 하면은 절차적 민주주의도 파괴됐고, 민주주의 정당성도 파괴됐고, 민주주의 꽃인 그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형해화된 거죠. 누구에서? 이재명이라는 양아치하고 멍텅구리면서 건달인 윤석열에 의해서 형해화되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거 박용진이 또 이쪽에는 하태경이가 지금 울분을 삼키고 있겠죠. 더 심각한 건 그것이 아니라 젊은 정치인을 갖다가 밟았다는 거예요. 양쪽 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먼저 반미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애들 곰팽이같이 생겨가지고 시민단체 2명 하나는 주한미군 출수를 갖다가 주장하고 하나는 하여튼 김일성을 찬양한 애들이야. 그게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2명이 자진 사퇴를 했죠. 그리고 민주당 비례대표 1그룹, 2그룹이 나누셨는데 정비를 됐죠. 국힘이 이제 비례대표 20명 안정권이라 그러는데 국힘 요번에 20명 못 얻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때문에 25석까지 얻을 수 있어요. 야권은 내가 보니까. 국힘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거기서 한번 또 국민들은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 진보는 이제부터 결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조국을 통해서 결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박용진 같은 경우가 이 정봉주라는 놈은 양아치 새끼죠. 쌈마이죠. 야바이꾼이죠. 그죠? 과거에 낙곰수 시절부터 이때까지 도대체 인간으로 보이질 않죠. 나 60 먹은 놈이 조디 놀리는 거 없으면 거의 아주 천박한 한동훈으로 나타나요. 그놈이 강북 올라가가지고 박용진 같은 박용진 같은 경우는 좌우나 여야나 괜찮은 정치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얘 같은 큰 정치인으로는 안 봐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애라는 거죠. 박용진만 있었나? 임종석도 있었고 홍영표도 있었고 다 날려버렸죠. 그리고 박용진을 요번에 날립니다. 근데 정봉주가 48% 결선 투표에서 그 다음에 박용진이가 52%를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박용진이가 졌느냐? 이것은 설계죠, 설계. 왜? 박용진이가 하위 10%로 컷오프 당했잖아요. 하위 10%로.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당선되려면은 70% 정도를 얻어야지 당선되는 구조였어요. 그죠? 그러니 하위 10% 컷, 감점이 30% 들어가니까 결선에서 정봉주가 48, 박용진이 51% 줬어도 30%가 깎여 진 거죠. 그렇죠? 70% 이상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박용진 같은 경우가 일반 당원, 개딸들을 제외한 일반 당원과 일반 당원,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한테는 득표율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좀 이따 하태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 말입니다. 일반 시민 투표, 당원 투표 50, 50, 70, 30 이거는 말이죠. 그건 다 설계된 거예요. 하려면은 당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100% 해야 되죠. 그게 상향식 공천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80대 20으로 하든가 50대 50으로 가면은 개딸들이 당원들이 전화기에 앉아가지고 당원이 아는 측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다 그냥 정봉주한테 몰표주고 친명들한테 몰표주면서 그냥 다 날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박용진 같은 경우는 남겠다. 나는 바보가 되겠다.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 이건 선거 개입이고 투표 개입이죠. 정당 투표 개입. 그리고 이재명 이놈도 잡혀갈 수 있어, 나중에. 그죠? 그리고 국힘으로 올라오면은, 국힘으로 또, 전환을 해보면, 국힘은 더 심해, 내가 볼 적에는. 저쪽은 다 알았어. 그죠? 임종석을 치는 때부터 다 알았어. 근데 임종석도 탈당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고 김부겸 들어오고 박용진도 남고 다 민주당에 남았어. 근데 국힘도 남아요. 하루 동안 그냥 홍문표 이채익 이런 애들이 있었죠. 또 경상도 TK 김재훈이 닮은 홍석준이라는 매주가 찌그러지는 같은 애. 그래 하루 그냥 끽 소리 내다가 하루 만에 죄송합니다. 무소속 출마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게 권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하태경이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끽 소리 내고 있죠. 하태경이 떨어질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전 애초에 그 예상하기를 비운을 쳐낸다 할 적에 나는 이영희가 그 성동 중월에서 당선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워낙 하태경이나 이혜원이가 삼선 출신이고 중진이므로 이영희가 선거운동을 잘 못하겠죠. 중동월의 쥐도 터전이 없었으니까. 그 이영희가 1차 투표에 날아가고 2차 투표에 이영의 표가 거의 99.99%가 이혜원한테 간 거예요. 이것도 설계된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있을 수 없어요. 99.99%가 이영표가 그대로 이혜원한테 간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설계예요.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원데이터 공개하라, 녹취 공개하라, 로고 데이터 공개하라. 그죠? 아주 발작적으로 지금 들이대고 있죠. 왜? 하태경이는 이 바보라니까. 그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이 다 바보라니까. 전략 전술이 전혀 없고 감각도 없고 고고TV 같은 현상도 못 보고 직관력도 없는 애들이라니까. 하태경이고 이준석인 당대표 자기는 대선 후보로 나온 놈 아니에요?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이런 놈 세상을 갖다가 들락날락 들으려고 그랬으니 대선 후보로. 얘 하태경이 대선 후보 때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옆에 쫙 붙어가지고 홍준표만 공격했잖아요. 그죠? 경선 예선 때 원희룡도 홍준표만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윤석열에 육신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어. 자기 살을 떼가지고 하면서 윤석열을 충성하면서 이준석 안 따라갔어. 결론이 뭐죠? 하태경 같은 놈은 유승민 개였다. 이준석 개였다. 그래서 날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혜원도 난 날아갈 줄 알았어. 이혜원도 과거에 유승민 개였다. 그죠? 아니 근데 이혜원이가 그냥 하태경을 이겨버렸네? 실질적인 투표는 하태경의 승리예요. 이게 다 박용진도 그렇고 하태경도 그렇고 설계당한 거예요. 설계. 그 5, 6% 일반 투표율이 5, 6% 가지고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구도인데 그거만큼 5, 6%만큼 그것도 설계당한 거야.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왜? 이영희께 99.99%가 이혜원한테 옮긴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붙여놨죠. 이거 다 아시겠지만 1차 경선에서 보면은 하태경이가 46%, 박용진이도 마찬가지예요. 박용진이도 1차 투표에서 그 룸으로 나오는 거 뭐 60% 이상을 받았어. 아니, 뭐 1등에서 40몇 프로 받았나 봐. 근데 50% 못 넘어서 2차 경선에서 떨어졌고,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예요. 1차 경선 46%, 여기서 50% 넘겼어야 되는데, 이혜원 29.7, 이영 25.9, 이영훈하고 이영을 합하니까 54, 55% 정도 나왔죠. 그죠? 근데 2차 경선에 가서 하태경이가 46.1%에서 50.87%, 약 4.5%, 그죠? 더 얻었어. 그런데 이영의 25.9%가 그대로 99.99%가 이혜원에 가서 49.13%로 이겼어. 하태경이가. 1% 정도 이겼어. 근데 여성 후보자 5%의 가산점. 그것 때문에 진 거야, 하태경이가. 돌아버리겠죠, 하태경이가.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이혜원이가 벌써 중진 정치인 3선 출신이야. 여기서 뭐 여성 가산점이 필요 있어요? 이게 여성의 유리백일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3선이라고 정치를 20년이나 하는 애한테 무슨 여성 가산점이 있어요? 할머니한테? 오늘 하태경이 여성 가산점 5% 때문에 졌는데, 얘가 여성 가산점은 지가 이준석하고 말이 젊은끈들 연구소, 여성연구소 했으니까 그거 말 못하고, 공개해라! 통제하지 못하는 일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다. 원데이터 깔아, 뭘 깔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이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태경이 떨어진 게는 너는 이준석을 끝까지 비호했어. 유승민 편이었어. 그것 때문에 날라갔어요. 그럼 이혜원이라는 애도 더 이놈이, 이것도 할망구가 다 돼가지고, 유시민이 한 말을 갖다가 그거여명이 하겠다. 나 60 이상 넘으면은 내가 썩으니까 너 같은 거 정치하면 안 돼. 간신히 됐죠. 국회의원 한번 뭐 하면 더 한다고, 뭐 한다고. 솔직히 그거여명 입장에서는 비례를 국회의원 주고 봉사해 주세요 하면 할까?
나 이런 거 안 해.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변호사 놈들 보세요. 장관 한 놈들 보세요. 국무총리 한 놈들까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통령 특권과 함께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건 하나도 이번에 그 논쟁이 안 되고 있죠. 대한민국 1%의 기득권, 0.1%의 기득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러면은, 이혜원으로 봐가지고, 이혜원이가 찰싹찰싹 김건희도 보호하고, 그죠?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가, 12년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일이고, 김건희 명품백 그게 뭐가 문제가 되며, 김건희 학력, 이력, 경력 그게 무슨 문제가 되며, 계속 이혜원은 김건희를 비호했어요. 근데 하태경 왔다 갔다 했죠. 하태경도 김건희가 문제가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가, 또 김건희가 막 여론에 나오면은, 김건희 문제 말이죠. 그거 말이지, 제2부속실 해야 되고, 감찰관제 해야 돼. 그죠? 거기서 날아간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조지죠. 근데 이혜원이라는 애가 더 싼마이야. 나 이 가시나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못생겼고 나이 먹어가지고는 심술쟁이로 보내있고 심술보가 이만큼 있어. 이혜원이가 이혜원이 지금 유승민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혜원 같은 애가 하태경을 지금 공격하죠. 그리고 이혜원이가 이 경선 기간 동안 하태경은 종북이다, 빨갱이다고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국힘의 공천 과정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 유라이터 이거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이 빨갱이 공격을 지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국힘이 요번에. 그거 1명도 500명도 안 보는데 계속 이 빨갱이 새끼, 좌파 새끼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지우기 바빠요, 탈퇴시키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죠. 종북 주사파에다가 보수를 전환했어. 그래가지고 민주당에 싸웠어. 근데 하태경을 빨갱이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혜경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개딸들이 이재명 생양아치 보호하는 거나 이 자유파 유튜브 앵벌이들이 설치면서 그래도 합리적인 애들 다 쫓아낼지 빨갱이 종북 좌파 프레임 씌우는 거, 그래서 국힘이 지는 거예요. 자한당 시작하고 똑같아요. 2020년 대선하고. 그래서 이혜원이 오늘 나왔는데 하태경 너는 늘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래서 표가 가기 어렵다. 너 사회 기초과학을 좀 더 배워라. 이 미친 것을 봤나? 혜원이 너보다 하태경이가 더 똑똑해. 그 당시에 물리학과가 더 들어가기 힘들었어. 혜원이 너는 뭐야? 저 KDI 출신들을 유승민 때문에 잘 봐줬는데 KDI 출신들이 연구했지 사회적으로 투쟁을 한 애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 이혜원이라는 애가 하태경 너 말이야, 공천, 갑자기 공천 그림 그리는 분을 나가라고 하는 거냐? 공천 그림 그리는 분이 누구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특히 윤석열이죠. 지금 윤석열이 다 공천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혜원이가 하태경 너 말이야, 당원이 극혐하고 있어, 극혐. 참, 쌈마이 다 됐다. 이혜원 요번에 떨어뜨려야 돼. 그거 여명 15명 중에 한 5명은 벌써 날아갔어요. 10명 중에 이혜원, 살생부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벌써 19분 지났네. 자, 그 젊은 정치인들은 다음 편에 찍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김영동이 경북 안동 예천인가? 거기 고고 여명의 고향하고 바로 옆이에요. 안동 예천에서 경선 통과했죠. 그죠? 이걸 갖다가 질질 끌다가 이제 하는 거야. 아니, 김영동이가 공천 통과할 줄 누가 몰랐어요. 그 다음 이용이, 하남? 추미애가 간 하남 어린가 갑에 지금 공천 통과했죠. 이용이가 뭘 있습니까? 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몇 개 못 건졌어. 다 윤석열의 애들이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이용희 같은 애가 우리 사회 또는 보수에 윤석열을 빨고 김건희만 수호대만 했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애 다 통과되고 있죠. 나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힘은 더 문제라고 생각해. 응?
그 다음에 지금 국힘 쪽에 보면은 장례찬이라는 애 있죠. 장례찬이. 그런 놈이 국회의원 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고졸에 저기 서울에서 이상한 음대 중퇴에 야설을 쓰고 박근혜를 공격했고 박정희를 공격했고 이승만을 공격했고 그죠? 돈만 벌으면 스포츠카 사고 명품 시계 차고 다니면서 낭교를 하고 혼교도 하고 그러니까 떼씹도 한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애가 국회의원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이쪽이에요. 도태우는 내가 어제 그랬죠. 도태우, 성일종, 장례찬 그런 애를 절대 못 자를 것이다. 한동훈이가. 왜? 윤석열이 꼽은 애들이니까. 윤석열에 충성하는 거니까. 더 심각한 게 장례찬 같은 놈이에요. 그 나도 부산에서는 당선되겠지. 그게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니까.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 이제 볼만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